목동 아파트 재건축이 본격 추진되면서 목동 1, 2, 3단지 종상향 문제가 지역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로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울시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 등 대중교통비가 300원에서 400원 오를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버스와 지하철의 적자 규모가 한계에 달했다며 오는 4월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는데요.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주민 기피 시설인 수서 철도 차량 기지의 상부를 인공대지로 덮어 주차장과 공원을 만들고 주변엔 최대 16층 높이의 복합 건축물을 조성합니다. 서울시가 증가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분양 신고제를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 법 개정을 위해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서울시 양천구의 현안 중 하나죠. 바로 목동 아파트 재건축 사업입니다. 서울시가 목동 지구단위 계획을 통과시킨 데 이어 목동 아파트 14개 단지 중 절반 이상이 안전진단을 무더기로 통과하면서 지지부진하던 재건축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목동 1, 2, 3단지의 경우는 다른 단지들과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3종 상향을 두고 주민들과 지역 정치권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건데요. 먼저 자세한 소식을 김진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목동 아파트 관련 결의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지난 2일 우영찬 서울시의회 부의장이 목동 아파트 1, 2, 3단지 종상향 이행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지난 6일에는 최수지 서울시의원이 목동 아파트 1, 2, 3단지 조건 없는 3종 환원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결의안 명칭에는 차이가 있지만 두 결의안 모두 현재 2종 일반 주거지역인 목동 1, 2, 3단지 아파트를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상향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과거 3종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2종으로 분류됐던 1, 2, 3단지를 별도 조건 없이 3종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게 주 내용입니다. 일단 2종을 지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게 뭐 정비계획이나 이렇게 수립이 될 때 3종으로 종환원을 해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부당하게 2종으로 지정을 받고 조금 피해를 받고 재산상의 피해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뛰어서 한번 이거를 조건 없이 올려보자.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용적률과 층수 제한이 완화돼 재건축 사업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지난 2019년 서울시는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으로 짓는 조건으로 1, 2, 3단지 3종 상향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현 상황에서 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가구당 재건축 분담금이 1억 원 이상 증가하게 된다며 당초 3종 조건을 충족한 만큼 서울시에 조건 없는 종상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종인데도 불구하고 2종으로 하향을 시키고 그런 부기 조건을 단 것은 목동 1, 2, 3단지가 유일합니다. 그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일단 1, 2, 3단지 주민들은 다른 단지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해달라고 하는 게 주민들의 조건입니다. 과거 서울시는 13층 이상 건물의 비중이 10% 이상인 경우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종 세분화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당시 목동 1, 2, 3단지는 3종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2종으로 분류됐는데 지난 2004년 서울시 고시와 회의록에는 이 같은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목동 지구단위 계획이 통과된 이후 재건축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상황에서 목동 1, 2, 3단지 종상향이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예, 김진재 기자 리포트 보고 오셨는데요. 그럼 여기서 최근 서울시의 이 종상향 이행을 촉구한 우영찬 서울시 의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더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부의장 우형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지만 목동 아파트 1, 2, 3단지 주민들 이 요구한 지 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계속해서 환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법과 조례를 살펴보면 특히 도시계획과 관련해서는 준공 또는 조건부 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목동 한 곳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를 살펴봐야 되는 그런 어려움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목동 아파트 1, 2, 3단지의 경우 이미 서울시에서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는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2003년 일반 주거지역 세분화 당시 양천군의 균형 발전을 이유로 제3종 일반 주거지역에 적합했던 1, 2, 3단지를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하향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04년 서울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의된 향후 목동 아파트 단지 재건축 시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원상 회복하겠다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당연히 종상향을 해야 합니다만 다만 행정기관의 특성상 어려움은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기관의 특성이란 건 이제 업무의 보수성과 연속성,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동 1, 2, 3단지의 경우는 행정기관의 신뢰성, 서울시의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고 또 현재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가 지난해 11월에 목동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안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 2, 3단지 종상향을 다시 논의하려면 나머지 단지들의 재건축 일정에까지 좀 지연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빨리 서울시에서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목동 아파트 전체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을 다시 받아야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빠른 조건 없는 종상향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일정 차질이 없습니다. 다행히 서울시에서도 지금 빠른 해법을 찾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주민 갈라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의원님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종상향 주장에 대해 단순히 재산권 침해 때문이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종상향 주장과 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하지만 재산권은 어떤 경우에도 침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종상향 문제는 재산권 문제와 함께 우리 서울과 대한민국의 도시 경쟁력 차원에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목동 아파트는 대한민국 도시 계획의 상징입니다. 목동 아파트 단지에서 대한민국의 도시 문화가 새롭게 정립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대한민국의 상징인 목동 아파트 단지를 경쟁력 있고 향후 도시계획을 이끌어갈 모델로서 키워가야 될 의무가 서울시에 있습니다. 재산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서울의 경쟁력입니다. 1980년대 건설 당시와 2004년, 2003년과 지금은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를 위해 조건 없는 종상향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서 관련 얘기를 논의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오세훈 시장 목동 아파트 1, 2, 3단지 종상향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저는 먼저 우리 지역 주민들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너무나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지금 같이 참여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주민들의 참여가 서울시의 변화를 또 정치권의 변화를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수천 건의 민원이 우리 서울시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다 챙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9일 목요일이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집행부와 서울시 의회 지도부가 만났습니다. 여기서 목동 아파트 종상향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 자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라고 답변했고 행정이해부 시장은 해법을 찾고 있고 거의 찾아질 것 같습니다. 부회장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였고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일정을 말씀드리면 서울시의회가 2월 20일부터 회의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의견을 내놓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논의가 이어지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우영찬 의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의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 등 대중교통비가 300원에서 400원 오를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대중교통 요금 인상 논의를 위한 공청회에서 버스와 지하철의 적자 규모가 한계에 달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오는 4월 300원 또는 400원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하철 기준 300원 인상할 경우 앞으로 3년간 평균 운송 적자는 3,162억 원, 400원 인상 시에는 4,217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고물가 상황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시민에게 큰 부담이 된다며 서울시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가 도심 환경을 저해하는 수서 철도 차량 기지를 최대 16층 높이의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는 주민 기피 시설인 철도 차량 기지의 상부를 인공대지로 덮어 개발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인데요. 철도 기지 상부에는 주차장과 공원을 만들고 차량 기지 주변 일반 부지에는 최대 16층 높이의 건축물을 조성해 주거와 공공 상업 시설을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개발 규모는 연면적 66만 5제곱미터로 마곡 LG사이언스파크의 80% 수준인데요. 서울시는 수서 차량기지 외에 서울교통공사 소유의 차량기지 10곳에 대해서도 복합 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가 최근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늘고 있어 선제적 대응을 위해 미분양 신고제를 추진합니다. 시는 주택법상 주택분양공고는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미분양 현황은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시민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미분양 주택 신고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법 개정 전이라도 25개 자치구에 미분양 통계 작성 지침을 전달하는 등 주택 통계 관리에 나섰는데요.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미분양 주택은 953호이며 실질적 미분양인 준공후 미분양은 340호로 전체 주택 재고의 0.01%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장님, 오늘 점심은 한우 드시죠? 365일 한우 파격 할인. 한우 올해 내내 20% 싸게 팝니다. 최근 많이 접해본 문구일 것입니다. 한우 도매 가격은 내려가는데 사료값과 난방비는 오르고 축산 농가는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우 사육 마리수는 358만 두로 역대 최고치. 그러다 보니 이번 설 한우 도매 가격은 20%나 하락했습니다. 1년 새 속값도 최대 30%까지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소매 가격에선 차이가 없었습니다. 유통비를 포함한 소매 가격 구조상 도매 가격이 하락한 만큼 소비자 가격엔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고물가 고환율에 얼어붙은 소비 시장도 한우 소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렇게 나온 정부 대안이 바로 촉진 행사입니다. 한우 도매 가격 안정을 위해 전국 평균 가격보다 20% 싼 가격에 한우를 할인 판매하는 행사로 농협 하나로마트 전국 980곳에서 1년 내내 진행됩니다. 한우 소비 비수기인 2월에서 3월, 6월에서 7월, 10월에서 12월엔 더 싸게 한우를 파는 이른바 소프라이즈 한우 할인도 실시됩니다. 이번 기회에 평균 납품 가격을 공개하는 축산물 가격 신고제 도입도 검토되고 있는데요. 가격은 떨어졌다는데 체감이 안 된다는 소비자와 키울수록 손해라는 농가. 이번엔 모두가 체감하는 오랜 유통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한우도 우리 식탁에서 좀 더 자주 만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평구의회가 홈페이지 게시물 첨부 문서를 읽어주는 음성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은평구의회는 글자 읽기를 힘들어하는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의회 홈페이지에 문서 읽기 기능을 추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문서 읽기 서비스는 게시물에 첨부된 한글 문서를 음성으로 들려주는 서비스입니다. 김호만 은평구의회 의장은 문서 읽기 서비스로 글을 읽기 힘들어하는 주민도 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다며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장벽 없는 의회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전했습니다. 양천구가 다음 달 2일까지 시니어 영양교실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수강 대상은 양천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남성으로 양천구는 선착순으로 20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은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이론 교육을 듣고 생일상과 건강밥상 등 요리 실습을 하게 되는데요. 강의는 다음 달 9일부터 오는 5월 4일까지 신월보건지소 영양교실 4층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모두 8번 진행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